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 50% 100%큰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반드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이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외국인 여기서 몰빵 평균 40% 급등, 바닥부터 급등 시작할 찐 저평가 탑3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원자재 가격들이 평균 40% 이상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여줬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후속으로 날아갈 수 있을 만한 찐 저평가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맹신하시면서 주식을 공략하시기보다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투자 정보의 좀 자료로서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께 일정한 박스권에서 저점을 다지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선발대 매수는 가능한 시장이다라는 설명드리면서 동시에 5월 25일 쿼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장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 드렸죠. 실제 어떻게 됐죠? 하락했습니다. 그죠? 지금 중국발 악재를 따라서 주가가 많이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죠. 뭐 그런 중에서도 완전 폭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해 주는 모습까지 제가 예측한 시장대로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 제대로 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해 나가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략하셔야 되냐면 현금을 들고 가면서 2022년 확실하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고정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야 됩니다. 결국 이슈가 터졌을 때 50% 100% 정도의 파동이 나오면 우리가 그 안에서 20%든 30%든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이슈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고정적인 이슈가 가장 좋습니다. 때문에 저는 우주항공 관련 이슈와 자율주행 관련 이슈, 아이오닉 6 전기차 관련 종목 등 다양한 영상들을 여러분께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었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단기적인 움직임에 베팅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길어지는 전쟁 이슈에 급등하는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관련된 이슈로는 식료품, 원유, 천연가스, 비료, 플라스틱 등 원자재와 관련된 엮여 있는 기업들이 많이 급등했죠. 특히나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곡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세계 곡창지대 3대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생산이 사라졌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폭등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창지대죠. 원유 문제가 됐죠.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하고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죠. 당장의 수입을 다 끊는 건 아니겠지만 서서히 끊어간다라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실제 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죠. 단기간에 유럽에 원유하고 천연가스 수입을 안 하 줄여 나가니까 부족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은 비료. 비료를 천연가스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당연히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니까. 철강 같은 경우는 어떻죠? 기본적인 광물 가격 상승과 그 재련에 필요한 전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광물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뭐 그걸 시추하는 그러니까 그 광물을 캐내는데 반드시 많은 지금 현재 중장비가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이 가격이 다 같이 상승하다 보니까 철강 가격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왔죠. 실제 관련된 종목들은 600% 작게는 뭐 250%뭐 정말 작게는 한 50% 100%까지 급등해 주는 모습이었고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나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시기엔 여러분들께서 너무 고가인 상태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일하게 올라가자는 종목은 무엇일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나온 종목이 저는 딱 이것만 남았더라고요. 바로 뭐냐?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바로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짚고 가보면 플라스틱은 뭐로 만들죠? 맞아요. 원유에서 뽑아낸 걸로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볼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상 침공 사태로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종계 1분기 실적이 빨간불이 켜졌다. 원유에 분리돼 나오는 나프타는 합성 수지와 합성 고무, 합성 첨유 제품을 만드는데 기초 원재료로 사용된다. 러시아산 수입 제한 조치로 최근 나프타 거래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유가가 상승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니까 자연스럽게 나프타 가격도 상승한 거죠. 반면 석유 화학 업계가 중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는 지금 현재 가격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주요 업계들은 마진의 손익분기점 아래로 곤두박질칠 상황이다. 때문에 관련된 제품의 가격이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뭐 적자를 보면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정 수준까지는 경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폭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적정한 가격까지는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현재 악재가 있는데 악재가 해소되겠죠. 실적 악재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게 되면 관련된 주가는 다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보겠습니다. 산업계가 러시아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격이 급등한 원유와 나프타에 대한 일시적인 무관세를 정부에 요구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국제 원유 나프타 가격마저 연초 대비 30% 급등해 석유화학 업계 등이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만약 관세를 늦추지 않는다면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게 다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겠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의 상승 여러분들께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질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을 더욱더 주목한 이유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연합 시대 때문인데요. 친러시아, 친중국 연합이고요. 지금의 친미국 연합입니다. 미국은 뭐 일본이 있겠고 뭐 인도가 있겠고 뭐 등등등 다양하게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유럽의 나토 연합이 익숙할 거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5월 24일 날 진행되는 쿼드도 지금 현재 친미 단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이 친미 연합하고 중국 연합하고 나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더욱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자, 과거에는요. 이런 행동을 취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평화와 함께 많은 이 각자 잘하는 일을 분업화시켰던 이유는 각자 그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자재도 달랐고 기술력도 달랐고 인구도 달랐고 각 국가의 특성이 달랐기 때문에 인건비도 달랐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한 가장 효율적으로 제품들을 생산해서 가장 값싼 가격에 제품들을 생산해서 이 치안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러시아를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미국이. 왜냐? 원유 생산량 자체가 러시아가 항상 1, 2, 3위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이 2009년도 이후에 셰일 오일을 발견하게 되고 셰일 기술이죠. 셰일 기술을 발견하게 되면서 원유하고 천연가스 생산량을 대폭 폭증시킬 수 있을 만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원유하고 천연가스 때문에 이 러시아를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슬슬 이제부터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자국에서 생산하면 되니까 조금씩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연합국가 시대로 이 반반 진영이 갈리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죠. 슬슬 기업들도 다 연줄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붙을지 국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선택을 해서 따라 붙는 모양새죠. 우리나라도 이것을 결국 결정할 만한 시기가 나중에는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을 명분으로 원유하고 천연가스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죠. 옛날 같으면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근데 EU, 유럽은 뭐 무슨 이득이냐라고 하시겠는데요. 나토 연합이라고 해서요. 나토에 가입한 유럽 일부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 중에서 군사 무기를 생산하는 지금 현재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정제가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걸 알면서도 지금 친미 진영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국의 이익도 이런 무기를 팔면서 이득을 챙기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 중에서 다 같이 죽어나는 거 아니에요. 살아나고 있는 국가들도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득을 보고 있는 국가들이 존재해요. 단체들과 이익 집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들 아실 거고 그럼 다음 이어질 만한 이슈는 무엇이냐?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중국하고 아시아 국가 중국하고 아시아 국가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바로 언제 진행되는 거예요? 5월 24일 쿼드라는 악재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쿼드에는 미국하고요. 인도하고
일본하고 호주가 속해 있는데요. 여기에 뭐 한국도 가입한다 안 한다 뭐 말들이 많죠. 이런 이 쿼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바로 다양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누구를 괴롭힐 가능성? 중국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콩의 인권, 최근에 중국의 속국이 돼 버렸죠. 홍콩의 인권 문제, 그리고 코로나 방역 대응, 북한의 지원 문제,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잖아요. 지원 문제 등 다양한 명분으로 연결고리를 끊기를 진행할 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마음은 홍콩이 안다. 연대 운동 확산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뭐 미국 북한의 핵 선제 공격 사용 언급에 북한 위협 재확인됐다라고 하면서 북한을 가만히 놔둘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심화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다양한 갈등 중에서 바로 이 플라스틱이 떠오를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무역 전쟁보다 지금 당장에 인플레가 심각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말 끊을 수 있겠냐? 오히려 이거 관세 낮추지 않겠냐라는 이런 관련된 기사가 나올 만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원유하고 천연가스도 끊었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 못 끊겠습니까? 그죠? 예, 유럽은요. 원유하고 천연가스 끊는 게 정말 이성적으로 말이 돼요?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진짜 실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명분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 명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명분에 맞는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플라스틱 규제 정도는 충분히 가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 무역 대표는 대중통상 협력 대중통상 협상력 저하를 이유로 들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완화에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예,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을 취하고 있죠, 여러분들. 사실상 이성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열심히 중국산 수입 관세 낮추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부터 갈등의 양상으로 진행됐었던 플라스틱이 주요 주제로 다시 한번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 플라스틱을 만들면서 지금 이제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플라스틱을 친환경적으로 만들거나 플라스틱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플라스틱의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죠. 실제 요즘에는 미국에는 어떤 기술도 만들어졌냐면 플라스틱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분해가 안 된다는 건데요. 분해가 되는 즉 썩는 플라스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 신기술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걸 쓰면 되잖아요 하시겠지만 비싸겠죠 당연히 평소 있었던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상승에도 분명히 요인이 있죠. 그리고 중국의 플라스틱 규제 중국, 미국산 플라스틱 신소재 반덤핑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죠? 서로 관세 매기고 물림 받으면서 계속해서 플라스틱 가격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현재 지금 현재 나프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플라스틱의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중국과의 갈등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타이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은 코오롱 플라스틱, 에코 플라스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코오롱 플라스틱, 에코 플라스틱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살펴드리면 가장 첫 번째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자, 그럼 코오롱 플라스틱의 차트 간단하게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코오롱 플라스틱. 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가 확실히 저가인 거 보이시죠?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 최고치 찍었다가 현재 횡보하고 있고요. 이평선 자리에 전부 다 이탈이 안 하면서 정배열 자리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시장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차트면 굉장히 무난한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말이 더할 필요 있겠습니까? 플라스틱 관련주입니다. 이름부터 들어가 있었죠. 1996년 3월 15일 날 설립돼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에코플라스틱인데요. 에코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부터 써 있죠. 주력 제품이 보통 LG 하우시스, 캠스 지금 현재 다양한 기업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 기아 자동차에도 들어갑니다. 지금 대기업들과 협상 같이 하고 있는 협력해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플라스틱도 굉장히 저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종목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가지 종목입니다. 이게 메인 종목들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종목들 담아두시면 여러분께서 수익 나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은 좀 내용이 삼삼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뭘 더 알려드릴까 좀 고민했거든요. 뭘 더 알려드릴까?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쿼드 악재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거냐면 러시아하고 유럽의 갈등에서 슬슬 미국은 누구의 갈등을 만들고 싶어 하냐면 아시아 지역 다양한 주변국들하고 중국과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실제 그의 이런 갈등을 만들어내는데 다양한 명분들을 만들어야겠죠.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우크라이나 명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대한 명분. 이번에도 그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를 넣을 만한 방향성을 잡고 있느냐 간단히 보면 요걸 잡고 있습니다. 2021년 8월에 만들어진 미국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외 직접 제품 규정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 정권에서 이 미국의 기술 수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규정을 사용했었는데요. 이런 규정을 위배되는 반도체 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냐면 바로 YMTC의 반도체가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충격적이게도 제가 뭐 현실을 알려드리면 삼성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요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반도체의 원천 기술 있잖아요. 모든 제품들의 원천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을 다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요. 파운드리를 통해서 반도체를 생산해내도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에 대한 이익금의 일부를 반드시 이 특허 사용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특허권의 원천이 미국 기업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양한 원천의 특허권에 미국이 있는데 이런 미국에 있는 원천 기술을 침해해 버린 거죠. 그죠? 뭐 어떻게 하든 따라하게 되든 뭐 제품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뭐 솔직히 이건 문제 삼으려고 해서 그냥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YMTC라는 이제 중국의 국영 반도체 최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반도체가 이번 화웨이의 엔조이 20폰에 사용되어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련된 기사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 4월 24, 28일 나왔습니다. 다양한 이 규제와 방향성, 중국과 뭐 그리고 북한의 명분을 들어서 계속해서 괴롭히려는 모습 보이지만 제가 눈에 띄는 기사는 관련된 이 내용이었고요. 결국에는 중국 규제를 위한 명분을 현재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명분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냐면 저는 일본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입니다. 왜? 최근에 일본이 중국의 반도체를 규제를 누구보다 앞서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미국의 존재이유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긴축 분위기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했으면 다시 돈을 뿌려놨으면 다시 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경제가 슬슬 정상화됐으니까 최악의 상황을 면했기 때문에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건데 이런 정상화 분위기에서 정상을 시켜나가는 분위기에서 일본이 초를 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에 반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요. 즉 정상을 위한 긴축,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전부 다 시장에 내놓으면서 지금 현재 미국 페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자산을 축소시키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 장기 금리 지금 현재 이게 일본 중앙은행이거든요. 국채 매입 발표. 국채 매입 발표한다라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돈을 계속 뿌려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일본의 중소기업들을 돈을 뿌려주면서 빚을 또 내주면서 빚을 계속 내게 하면서 좀비 기업들을 이 생명 연장을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은 당장 뭐 일본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핑계를 댈지언정 사실 다른 우리나라도 다 망해갈 기업들 다 파산할 기업들 파산하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풀어 제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뭐 지네만 살겠다고 돈 뿌려대는 거야? 이거 눈에 안 꼽겠죠. 실제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미국의 달러와 일본 엔화는 무제한 스와프가 걸려 있습니다. 물론 완전 무제한은 아니겠죠. 근데 명칭이 그리고 계약 해결 협상 자체가 지금 현재 무제한 스와프가 걸려 있습니다. 무제한 스와프란 뭐냐? 즉 언제든지 무작위로 풀리고 있는 이 엔화 지금 현재 채권 매입해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결국에는 돈이 풀리고 있는 건데 엄청나게 많이 풀리고 있는 돈들이 언제든지 뭐로 바꿔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달러로 바꾸는 게 가능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는 것들은. 그럼 이렇게 되면 미국이 원하는 긴축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그래서 미국이 불편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언제 지금 얘네 손봐줄지 눈치 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본은 모를까요?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일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고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이걸 좀 봐주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중국,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일본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 이유를 일본은 슬슬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근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위한 본격적인 중국 규제를 한국의 보수 정권과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침 지금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넘어오고 있죠. 제가 그러니까 바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진석 부의장 한일 관계 복원에 일본과 의견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들을 국민의힘 보수 정권과 만나서 바로 화해하고 바로 중국 규제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보시면 협력하는 미국과 일본, 중국의 예민한 반응.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군사력을 키우기로 했단 말이에요. 무기를 수입하기로 했어요. 무기를 수입함으로써 그 무기를 누굴 위협하는 데 사용될까요? 맞습니다. 중국을 위협하는 데 사용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 이러면 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끝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냥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고로 끝나요? 왜? 관련된 주식들을 공개해야겠죠.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주식은 무엇일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종목이 미리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미리 공개해 드려요. 바로 뭐냐? 반도체 규제 가능성입니다. 지금 앞서 보셨듯이 다양한 방법들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문제가 됐었죠. 이런 명분을 잡고 있죠. 이 중국을 괴롭힐 그런 반도체를 위반했다라는 명분 하에 결국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에 타격을 줘야 되는데 반도체의 타격을 미국 본토에서 직접 줄 수 있지만 바이든 정권 같은 경우는 직접 주는 편이 아니라 다른 국가를 이용하는 편이잖아요. 지금 러시아를 규제할 때 유럽을 이용했듯이 동일하게 이 중국을 규제할 때는 나토 연합에 대해 일본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할 만한 게 뭐라고 보냐면 저는 바로 반도체 규제나 대한민국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2019년도 당시에 일본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중국의 불똥튀나 뭐 지금 보이시죠? 일본이라는 국가가 반도체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대를 때렸습니다. 그죠? 사실 이거 규제 때리면 일본이 손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때렸어요. 왜 이때 당시 뭐였으니까? 문재인 친중 정권이었으니까. 그죠? 친중 정권이었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함께 한국도 친중 정권이니까 같이 규제를 때리면서 괴롭혔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뭐 반도체 국산화한다고 말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정권 당시 한국에 가했던 반도체 소재 규출 규제. 근데 우리나라 이번에 가할까? 안 가겠죠. 왜냐면 이게 보수 정권이니까. 우리 친미 정권에 좀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현재 정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오히려 협업을 하고 아까 전에 친하게 지내고 중국을 다 같이 규제하고 괴롭히기 위한 구조를 짜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도 여러분들 일본이 이익을 따져가면서 이걸 규제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익을 따지지 않고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를 괴롭히는 것을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규제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도 지금은 동일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규제, 소재 규제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당장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두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일본이라는 국가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이라는 국가에 규제를 때렸을 때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먼저 등록해 두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시면 우리가 뭐 엄청난 대박 수익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한 30% 정도 파동 나오는데 안에서 한 10% 정도 수익을 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다고 봐요. 미리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두고 준비해 놔야 닥쳤을 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동진세미켄, 솔브레인 정도가 있고 마지막으로 SK머티리얼스가 있는데 주가 파동은 솔브레인하고 동진세미캠이 가장 잘 움직입니다. 뭐 이건 뭐 깊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동진세미캠. 그리고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관심 종목 반드시 등록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을 결국에는 관심 종목 등록해 두고 언제 투자해야 될지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타이밍을 잡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제가 승률 85% 이상으로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작게는 3%에서 많게는 100%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상승세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황 매일 아침에 8시에서 8시 30분에 시황글 올라옵니다. 오늘 시장이 어떤 흐름을 이뤄갈지 시황글을 정해 적어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의 상승과 하락 궁금하신 분들을 꼭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결국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성장할 줄 아셔야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제 어플리케이션과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뭐 저라는 사람을 의지해서 하시는 분도 물론 몇몇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결국 주식시장은요. 혼자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발전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기초적인 강의 여러분들 기법 자료들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극비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다. 주식 실력 향상을 위한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2022년도 하반기 100%까지 급등세 가능성이 높은 종목과 테마들을 싹 다 정리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스스로 좀 공부할 수 있게끔 재무제표 보는 방법, 기술적 지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종목을 스스로 뽑아내는 방법까지 준비해 놨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어디서 다운로드 받느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안드로이드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잖아요. 들어가셔서 그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옵니다.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스토어도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게 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영상의 하단에 댓글에 제가 고정 댓글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보시면 댓글에 보시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보시면 이 댓글 달아놨죠. 거기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링크 나옵니다. 각자 이거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해드렸던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일 추천주 종목들 쭉 확인하시고 시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메인 화면에서 당일 상한가 분석이 시황글입니다. 시황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들을 나눠드리겠다고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은 성원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좀 돌려드리고자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3만 명 구독자가 달성되는 즉시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로 극비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에 급등 추천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3만 명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 3만 명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는 방법 적어놨거든요. 하반기 100% 가능성 추천 종목들 충정리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는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 분석 가장 간단하게 보는 방법 그리고 종목 방을 방법 소개를 통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자 이벤트를 참여하실 분들은 구독자 이 자료를 받고 싶은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 리뷰 남겨주시고 그리고 해당 게시물 이 게시물의 왼쪽 아래에 하트 버튼이 있습니다. 하트 버튼을 눌러주신 분들 500개가 참여는 극비 자료 공개하고 800개 참여는 조건 검색 공개한다는 설명드렸어요. 지금 극비 자료는 너무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하트를 눌러주셔서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최대한 만드는 대로 여러분에게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3만 명 달성됐을 때 공개해 드릴 겁니다. 3만 명 되면 달성해 드릴 거고 먼저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급등주 검색기 있잖아요. 자동으로 급등 종목들을 찾아주는 급등주 검색기는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급등주 포착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급등주 포착 자료 들어가시면 밑에 보시면 3만 명 구독자 이벤트 급등주 포착주 급등주 포착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타가 났네요. 포착기 있으니까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설정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걱정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뭐 장난치 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죠? 뭐 세력하고 결탁해서 뭐 이상한 종목 추천해가지고 그 여러분들께 뭐 설거지해서 물량 넘기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종목 추천하고 혹은 여러분들께 제가 뭐 뒤통수를 치거나 막 갑자기 어플리케이션이 유료화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 여러분들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걸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오히려
전 진짜 100% 무료로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그냥 좋아서 희생해서 하는 거예요라고 하면 오히려 의심해 보셔야 돼요. 하지만 제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는 명확한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이득을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통해서 얻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을 통해서 고정적인 수입을 챙기고 있고 유튜브 영상 올리면 광고 수입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그냥 여러분께 자료를 드린다는 마인드로 만들지 않아요. 제가 항상 자료를 만들 때 시황글을 올려드리고 추천주를 드리고 자료를 만들어 올려드릴 때 저 스스로 공부한다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저라는 사람이 완벽하겠습니까? 저라는 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 제가 더 엄청 똑똑한 사람, IQ 엄청 높은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저 꾸준하게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해오면서 나태해지지 않고 항상 성장하면서 다음 주식 종목을 조금 더 얼마나 확률 높게 90% 확률에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도 이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부하는 겸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과 어플리케이션의 글들과 추가 자료들을 올려드린다는 점, 저 스스로도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공부를 함으로써 좀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저만 이득 챙겨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서 제가 좀 이런 동기부여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저는 이런 다양한 이익을 얻고 여러분들은 또 제가 드리는 글들이 정말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진 않습니다. 절대. 하지만 실전 매매 적어도 80% 이상의 승률을 맞춰낼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영상의 바로 하단에 가장 첫 번째 댓글에 가보시면 더보기 버튼란이 자세히 보기 버튼란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안드로이드 아이폰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루 본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세 달 꾸준히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정보가 왜 확률이 높아지는지 충분히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꾸준히 보면 다 이해됩니다. 알겠죠? 그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